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근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쪽 그리고 워크북 26쪽을 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72쪽, 26쪽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그 근육 수축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혹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름을 펴기 위해서 맞는 주사 중에 보톡스 주사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보톡스 주사는 여러분들의 근육의 움직임을 조금 억제해서 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인데요. 보톡스는 이 보톨리움이라고 하는 세균에서 나오는 독소, 보톡스라고, 톡스는 독소를 말하는 거죠. 이 세균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신경에 작용을 해요. 신경에 작용을 해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체성운동신경이 아세틸콜린을 골격근에게 분비하면 골격근에 수축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저렇게 적은 양으로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마비는 오히려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심한 마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궁금증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수축할까? 자, 근육의 우선 종류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농구공을 들고 있는 한 여성의 몸을 좀 투시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에는 팔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팔에 붙어 있는 근육은 팔에 뼈가 있고 그 뼈에 근육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뼈에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골격근입니다. 반면 중심에는 심장,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심장이 뛰고 있는데요. 봐도 당연히 심장에 있는 근육의 작용이죠. 심장에 있는 근육은 뼈에 붙어 있지 않아요. 뼈에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근육을 우리가 심장근이라고 부릅니다. 심장근 이외에 나머지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소장이나 대장이나 위나 이런 부분들에도 근육이 존재하는데 이 근육을 우리가 내장근이라고 부르죠. 근육은 크게 세 가지,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고기죠, 고기. 그래서 삼겹살, 이거는 골격근. 그리고 우리가 순대 먹을 때 먹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내장근인데 그 중에 우리 흔히 염통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은 심장근이 되는 거죠. 우선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뼈가 있고 그 뼈 주변에 수많은 근육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은 체성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조절이 되고요. 체성신경은 여러분들의 대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골격근의 구조를 보면 작은 이 밧줄이 여러 개 묶여가지고 큰 밧줄을 이루는 그와 같은 구조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선 지금 뼈에 붙어 있으니까 뼈가 있겠죠. 그리고 뼈와 근육을 연결해 주는 것을 힘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근육세포는 가늘고 길게 생겼기 때문에 마치 실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근육섬유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근육섬유 이러면 근육세포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근육섬유 하나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근육섬유가 다발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되겠죠. 여러 개의 세포가 모였으니까 이것을 근육섬유 다발, 조직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근육섬유 다발도 다시금 모여 있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조직들, 혈관이라든지 상피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조직이 모인 기관이 되겠죠. 이 기관이 비로소 골격근이 되는 것입니다. 골격근은 근육섬유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섬유다발은 바로 근육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근육섬유 안에도 또 가늘고 긴 여러 개의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세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세포 안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의 단계는 없죠.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과 세포 내 구조물들이 있을 뿐인데요. 이 구조물들을 우리가 근육 원섬유라고 부릅니다. 근육 원섬유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상호작용해서 길게 필라멘트 형태로 이루어진 구조인데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늘고 긴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근육 섬유라고 한다고 했죠. 이 근육 섬유가 가늘고 긴 형태를 띠는 이유는 여러 개의 세포가 중첩해서 연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해서 만들어진 근육 세포에는 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핵 세포다.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 근육을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저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보니까 약간 밝은 부분이 있고 좀 어두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밝은 부분을 밝을 명자를 써서 명대라고 부릅니다. 명대. 그리고 영어로는 아이대라고 불러요. 이소트로픽의 약자인데 이소트로픽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고 아이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어두운 지역은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대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A대이고 어니소트로픽의 약자인데 그냥 A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는 밝고 암대 A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암대 중에 중앙에 보면 살짝 밝은 부분이 있어. 살짝 밝은 부분. 이 부분을 H대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독일어의 헬렌이라고 하는 의미로 맑다 이런 의미인데 중간 부분은 어둡긴 어두운데 암대에 속하긴 하는데 암대에서 상대적으로 밝은 부위를 말하죠. 자, 왜 저렇게 밝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길쭉길쭉한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빨대와 같이 길쭉한 부분을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필라멘트. 이 필라멘트 중에서는 굵은 필라멘트가 있고 가느다란 필라멘트가 있죠. 자, 이렇게 굵은 필라멘트를 마이오신 필라멘트라 부르고요. 얇은 필라멘트를 액틴 필라멘트라고 불러요. 어떤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어떤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모두 존재하고 어떤 부분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은 밝게 보입니다. 이 밝게 보이는 부분은 아까 명대라고 한다고 했죠. 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은 어둡게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암대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 암대 중에서는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좀 더 어둡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H대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명대에 보면 중앙에 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느다란 실이 이렇게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선과 지선, 왼쪽에도 지선이 있고 오른쪽에도 지선이 있죠. 두 개의 지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불러요. 마디라는 건 반복되는 것을 마디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반복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들 몸에 이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의 종류, 우선 심장을 구성하고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가로무늬가 있는 심장근이 있고 내장기관을 구성하고 가율신경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가로무늬가 없는 내장근이 있고 뼈에 붙어 있으면서 체성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가로무늬가 있는 골격근이 있죠. 오늘은 골격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격근은 기관이었죠. 기관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 바로 근육섬유 다발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섬유 다발은 당연히 말 그대로 근육섬유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육섬유는 세포이고요. 근육섬유 안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이 반복 교차 연결되어 있는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근육 원섬유는 Z선과 Z선, G선과 G선 사이에 있는 근육 원섬유 마디가 반복 연결되어 있다.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성하는 굵은 필라멘트를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했죠.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성하는 가는 필라멘트를 액틴 필라멘트라고 했습니다. 네 글자니까 굵고 두 글자니까 가늘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는 부분 밝다, 명대라고 하였고요. 영어로는 아이대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암대라고 했고요. A대라고 불렀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어가지고 암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을 H대라고 불렀고요. G선을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저렇게 골격근은 근육섬유 다발과 근육섬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육섬유에는 여러 개의 핵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근육섬유에는 이와 같이 체성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성신경에서 흥분 전도가 이어지면 마지막에 흥분 전달이 일어나면서 시냅스 소포 안에 들어있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근육에 분비될 수 있고요. 그 근육에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근육의 수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근육 원섬유입니다. 이 근육 원섬유 안에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조금 더 그리고 확대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면은 굵은 필라멘트와 가느다란 필라멘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굵은 필라멘트를 마이오신 필라멘트, 가느다란 필라멘트를 액틴 필라멘트라고 했는데요. 이들 사이에 활주라고 하는 미끄러짐이 발생하면 짧아졌다, 길어졌다 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중앙에 M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고 양쪽에 G 라인, Z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불렀다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다가 하는 이 과정이 벌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저와 같이 액틴 필라멘트를 잡아당길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액틴 필라멘트를 잡아당길 때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모두 무엇이겠어요? 바로 ATP라고 하는 에너지겠죠. ATP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렇게 마이오신이 저걸 잡아다니게 된다. 자, 정리해볼까요? ATP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끌어당기니까 겹치는 부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길이는 짧아지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수축이라고 불러요. 만약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저처럼 I대도 짧아지고요. H대도 짧아집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변하지 않죠.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활주가 되더라도 왼쪽 팔의 길이와 오른쪽 팔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저기에서도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A대 자체도 변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길어지는 건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점차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근육 원섬유 마디가 X만큼 짧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H대도 마찬가지로 X만큼 짧아집니다. 그리고 I대도 마찬가지로 X만큼 짧아지고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은 X만큼 증가를 해요. 그리고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그 원섬유 마디가 있으면은 H대 좌우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죠. 이 겹치는 부분이 두 개가 합쳐져서 X만큼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문제에서 한쪽만 만약 가르치게 된다면 겹쳐진 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2분의 X만큼 증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A대 주변으로 I대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딱딱 연결됩니다. Z선 안쪽에 있는 부분이 두 개 존재해요. 이 두 개가 모두 합쳐져서 X만큼 감소한다는 것인데 만약 둘 중에 한 부분만 우리가 지칭을 했다면 2분의 X만큼 감소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근육의 종류 그리고 특히 골격근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근육 원섬유 마디는 어떤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필라멘트는 어떻게 활주가 일어나서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지는지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때 각각의 영역의 길이는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얼마나 길어지는지 얼마나 짧아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내 몸에 어떤 신호를 전달하고 내 몸의 항상성 조절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